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데이터덕 DDOG가 S&P 500에 편입됐잖아요. 네, 맞아요. 시장 관심이 아직 뜨거웠죠.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분석 자료, S&P 500 다음 편입 유력 종목 분석, 이걸 보면서요. 다음 주자는 그럼 누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또 왜 그런지 핵심만 딱 짚어보죠. 네, 이게 S&P 500 편입이라는 게 뭐 데이터덕 때도 봤지만 발표 후에 주가가 확 오르기도 하고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시장의 신뢰도나 자금 유입 면에서 확실히 의미가 큽니다. 그럼 우선 그 편입 기본 조건부터 아주 간단하게만 짚어볼까요? 이 자료 보니까 일단 미국 기업이어야 하고 뭐 주요 거래소 상장, 유동성 충분해야 하고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최근 4분기 연속 흑자. 네, 그게 기본 중에 기본 조건이죠. 자, 그럼 이 분석 자료에서 딱 지목한 유력 후보 3곳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빈후드, HO 우디네요. 아, 로빈후드요? 네, 시가총액이 800억 달러 넘고 작년 순이익이 19.5억 달러, 올해 1분기만 해도 3.36억 달러. 와, 게다가 1분기 매출은 50%나 늘었어요. 성장세가 엄청난데요. 이 분석은 로빈후드의 어떤 점을 좀 좋게 보고 있나요? 여기서 특히 주목하는 건 그 사업 다각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냥 주식 거래 앱, 이게 아니고요. 아, 다른 것도 안 해요? 네, 신규 서비스도 내놓고 퇴직연금 계좌 지원 같은 것도 하고 또 유료 구독 서비스 있잖아요. 골드. 그런 걸로 계속 고객 기반을 넓히고 있다. 이 점을 성장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특히 AI 기반 투자 도우미 코텍스라도 하던데 이런 거나 최근에 발표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 인수 같은 거요. 이런 게 앞으로 사업 확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다가오는 9월 있잖아요. 그때 정기 변경에서 편입 가능성이 꽤 높은 후보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기술 기업들의 약진이 진짜 눈에 띄네요. 그럼 두 번째 후보, 엠러빈, APP는 어떤가요? 여기는 시가총액이 1,150억 달러 이상? 네, 맞아요. 아직 S&P 500이 없는 미국 기업 중에서는 제일 크다고 하죠. 와, 수익성도 보니까 작년에 16억 달러, 올해 1분기에도 5.76억 달러 순이익이면 탄탄하고 1분기 매출도 40% 증가? 근데 특히 광고 매출이 70% 급증했다. 이게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 광고 매출 성장이 정말 폭발적인데요. 이 동력이 뭘까요? 자료에서는 뭐라고 분석하나요? 그 핵심 동력으로 AI 기반 광고 솔루션 엑선2 이걸 딱 꼽고 있어요. 엑선2요? 네, 이 기술로 광고 효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면서 기존에 강했던 게임의 분야 말고도 이코머스 같은 새로운 쪽으로도 사업을 넓히려고 하는 거죠. 아하. 물론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중국 관련 리스크라던가 앱 설치 방식 관련해서 좀 논란 같은 게 있긴 해요. 단기적인 우려죠. 그리고 최근 심사에서 편입이 안 된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 점이 좀 걸리긴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여전히 잠재력을 높게 보고 있다. 이게 이제 분석의 포인트입니다. 그런 우려 요인들이 단기적이거나 아니면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기술주 두 곳을 봤으니 이번엔 좀 다른 분야로 가볼까요? 에너지 기업, 쉬에니어 에너지. 여긴 또 미국 최대 LNG 수출 기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쉐니어 에너지. 시가총액도 500억 달러 이상이고요. 올해 1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이랑 조정 EBIDA는 각각 28%, 5.6% 늘어서 괜찮은데 순이익은 잠깐 줄었다고요? 네, 일시적으로 좀 감소했죠. 근데도 유력 후보로 꼽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바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이 분석이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요? 네, 2030년대 중반까지 생산하는 물량의 무려 95%가 이미 장기 공급 계약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와, 95%나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시장에서 이만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게 엄청난 강점이죠. 거기다가 이제 2040년까지 전 세계 LNG 수요가 한 60%늘 거하는 전망도 있고, 아, 수요도 계속 늘어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생산 설비도 계속 늘리고 있고요. 이런 점들이 다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결정적으로 이 회사가 그 MLP,
매스터 리미티드 파트너십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S&P 500 편입 자격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걸 명확히 하면서 에너지 섹터 안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들어보니까 혁신적인 기술 성장주부터 아주 안정적인 전통 에너지 강자까지 정말 다양한 성격의 회사들이 다음 자리를 노리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분석을 보면 세 기업 모두 시가총액이나 수익성 같은 S&P 500 편입의 기본 조건들은 다 충족했거나 거의 다 왔어요. 네. 그래서 만약 편입이 딱 되면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기대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 자금이 더 들어오고 유동성도 좋아지고 이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정리해보면 로빈후드랑 엠브로비는 역시 기술 혁신을 통한 어떤 성장 잠재력, 여기에 주목하는 거고 시니어 에너지는 에너지 시장 자체의 구조적인 성장하고 그 안정적인 사업 모델,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물론 분석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최종 결정은 위원의 마음이니까요. 그렇죠?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고. 맞습니다. 변동성이 클 수 있죠. 그러니까 편입 발표 자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 기업들이 진짜 가진 어떤 경쟁력, 또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뭔지 이걸 좀 더 보는 게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하죠. 자, 오늘 이렇게 S&P 500 지수 다음 편입 후보로 거론되는 로빈후드, 앱러빈, 시니어 에너지에 대한 분석 내용을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각 기업의 재무 상태나 시장에서의 위치, 또 미래 전략,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네,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단순히 다음은 누구, 이걸 넘어서서요. 만약 다음에 편입되는 기업이 기술 혁신 기업이냐, 아니면 전통적인 에너지 강자냐에 따라서 이 S&P 500 지수가 보여주는 미국 경제의 어떤 큰 흐름, 그게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지수 구성의 변화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